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입니다. 집중 분석할 내용은 라인 사태, 네이버 시총 30조 깨졌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에 라인 사태가 거의 일주일 내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총 30조 깨지기도 했고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그 타격의 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볼 것은 아니고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는데 조금 이제 가라앉는 듯한 양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자, 초유의 라인 야후 사태가 이 네이버가 주식 시장에서도 타격받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 7월 일본 정부의 이제 후속 보고서가 나가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 일본 정부의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기획재정부 역할을 하는 총무성에서 과연 어떤 상황을 또 행정 지도를 했는데 왜 안 고쳐져? 그리고 일본의 행정 지도는 훨씬 어떤 경제적인 의미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바뀌지 않는 네이버, 라인 야후 이러면서 일본 정부가 다른 공세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야후 지분 이제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네이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히려 AI 같은 곳에 신규 투자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뭐 지분 구조는 워낙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라인 야후 매출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성장을 했고 일본인 1억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지만 매출을 보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뺀다면은 뭐 영업이익은 이보다도 좀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프 조금씩 우상향하지만 이게 큰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는 매출 구조다. 그러면서 또 인력들은 더 늘어나는 새로운 신규 사업 라인 플러스 스노우, 라인 캠전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매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네이버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좋은 건가? 그럼 일본 정부도 지금 뭔가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일본에서의 경영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일본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도 아직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없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사실상 잘 따져보면은 이번 기회에 미래 먹거리인 AI에 크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어떤 경제 상황이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라인 서비스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명합니까? 웹툰입니다. 한때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망가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K 콘텐츠로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웹툰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일본 총무성이 이거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양사 모두 지금 일본 웹툰 시장을 공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잘 나갔었는데 시큰둥. 그다음에 유럽 시장 잘 나갔었는데 프랑스에서도 좀 시큰둥. 이러니까 일본에서는 오히려 뒤늦게 더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웹툰을 하는 회사가 카카오는 피코마인데 지난해 일본 애플리케이션 마켓 게임을 포함한 전체 카테고리입니다. 소비자 지출 앱 1위. 그러니까 카카오 피코마도 잘 나가죠.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이건 라인 야후하고도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만화 플랫폼 라인 망가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북 재팬의 그레치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이 누적 기준이 거래액이 8,722억 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지만 이 네이버 라인 야후가 1조 좀 넘는 그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정도면 곧 1조를 일본에서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인데 총무성에서 또 짜잔 등장해서 일본 국민들의 정서를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행정 지도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볼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되면서 일단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또 뭐 독도 방문도 있고 가라앉아 있는 거지 아직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라인야오 사태가 증시를 관통하면서 기회가 다시 AI 쪽으로 종목 쪽으로 좀 풀어가야 된다라는 지적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있을까요? 왜냐하면 IT 기술주 쪽에 좀 기대를 했거든요.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좀 꺾이면서 날개가 다시 사람들은 어떤 판단이 드냐면 그래도 AI 관련주 쪽이구나. 물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만 집중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정시 제도에 기대하는 것도 IT 쪽보다는 AI 밸류 체인 쪽에 무게감이 주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AI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반도체도 있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ABM3E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시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쭉 말씀드리면 제주 반도체, 가온 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칩스 미디어, 텔레 칩스 같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우리가 눈여겨 봤던 거지만 한미 반도체, PSK 홀딩스, IMT, DIT, YC캠, ST, 이오테크닉스, STI. 그러니까 HBM 관련주가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선을 줄 수밖에 없다. 왜? 아직까지 정점이 안 왔어요. 내년이 정점이 된다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 후내년까지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이쪽 분야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AI 반도체 나오면 일반적인 반도체보다 전력 사용량이 몇 배라 그랬어요? 4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LS 산전, 삼화전기, 가온전선, 재룡전기, 세명전기, 대원전선 이렇게 AI 생태계까지 포함되는 것까지 봐줄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또 애플과 관련된 지금 차트를 바로 보시고 계시죠? 이런 변화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급격히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애플 관련해서는 벌써 우리 시간에 말씀드린 LG이노텍과 BH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AI 밸류 체인의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조금 더 주목할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자, 뭔가 똘똘한 한채 이야기였는데 똘똘한 준비된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별 이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술을 축적해 왔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대기업도 중견기업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반도체와 관련된 이 생태계에 있는 종목들 꼭 눈여겨보십시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차트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수페타시스 차트 바로 보시면은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제한된 생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서 최대 매출액을 기획했고 기대성도 수익. 자, 2017년 살마음 생깁니까? 2020년 살마음 생깁니까? 2022년, 2023년까지 살마음이 안 생겨요. 짠! 쭉 올라갔다가 쭉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저게 펀더멘털도 없는데 올라왔을까? 그게 아닙니다. 기술을 계속해서 6년, 7년, 10년 동안 축적을 해왔던 것이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가속기가 전문인데 지금 구글에도 공급을 하죠.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터질 기업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가온전선입니다. 김 선생님, 그 가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온. 가온의 실제 뜻이요? 예, 어떤 뜻일까요? 우리말입니다. 세상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 서겠다. 가온전선입니다. 이 가온전선이 사실은 LS 전선, L자 기업 꼭 주목하라고 그랬죠.
LS 전선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해외 수출 확대와 고정비를 절감했더니 실적이 대폭 개선돼서요. 지난해 매출이 1조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그동안 막 숨죽여 지내다가 짜잔하면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이제 강원전선도 국내 중심, 해외는 LS 전선 중심인데 이제는 해외도 가온이 해라. 그래서 가온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펀더멘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수페타시스와 가온전선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인 야후 사태 이후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똘똘한 한 채로 말씀해 주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될 가온 전선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